주식 동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2 연일 계속 이제 신고가 구간을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어떤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1분기 역대 최대 수출 훈풍부는 화장품주 강세라는 제목이네요. 오랜 기간 소외됐던 화장품주가 활짝 웃고 있다.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개선된 업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화장품주는 지난해 8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으나 이후 지난 3월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인 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미국 수출액이 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했다. 덕분에 매우 높았던 중국 의존도 역시 감소 중이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 화장품의 수출 금액 비중은 중국이 22%로 가장 크고 미국이 21%로 바짝 추격 중이다. 일본과 베트남, 홍콩 등 다른 비중국 지역도 50%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아모레퍼시픽, APR, 파마리서치, BR, 제로투세븐, DYD, LG생활건강 등 화장품주가 동반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저가 브랜드, 즉 인디 브랜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지금 진출한 상태이고, 향후에는 동남아하고 중국까지, 동남아하고 유럽까지 진출할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실적은 현재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상당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형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조금 뒤늦게 미국으로 돌아섰죠. 중저가 브랜드는 중국을 아예 신경 안 쓰고 미국 중심 그리고 일본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진출했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중국 경기가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중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PMI라고 하는데, PMI 지표가 경기의 기준선인 50을 돌파했다는 거죠. 50 이상을 2개월 연속 나오면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하고 일본 중심에서 이제 중국까지도, 중국은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실적이 나오게 되면 거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에 거의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까지 나오게 되면 중국은 기존에 전혀 신경 안 썼는데 실적이 갑자기 나오면 어쩌죠?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일단은 미국하고 일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신고가 구간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서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실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지지대는 26,000원, 2차 지지대 22,000원, 3차 지지대 2만원이 되어 있고요. 4차 지지대 15,000원, 그 다음에 13,000원과 11,000원, 그 다음에 9,500원 구간에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5일선 대응하셔가지고 일단 차익실 한 다음에 제 매수 위치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 정리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점 아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51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순매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80만 3천 주를 샀는데 역시 기관도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끌고 가고 있고 개인만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금투는 최근에 순매도, 보험은 최근에 트레이딩, 투시는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은 최근에 트레이딩, 그리고 사모펀드는 최근에 역시 트레이딩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신이 조금 전반적으로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92%,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다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3.92%이기 때문에 3%대 후반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정도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not bad 정도 되겠습니다. not bad.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완전 좋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완전 나쁘다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후반부터는 not ba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자르면 되는 거죠. 굳이 그러면 이거는 좋아 안 좋아? 야 이거 흑이야 백이야?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4%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굿 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썩 완전히 very good 정도는 아니라는 걸 투자 참고보다 뭐 not bad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이유를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주 지분율이 43.9%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최대주가 43.9%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400억 원대에서 올해는 7천억 원대가 예상되고 내년에 1조 1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0억 원대에서 올해 1,300억 원대, 내년도에 2,2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당기수익도 역시 계속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내실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70억 원대, 2분기 때 100억 원대, 3분기 때 150억 원대, 4분기에도 149억인가 거의 150억 원대 그리고 그랬고요. 그다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4억 원 대비 올해 294억 원으로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0억 원대에서 올해 290억 원대 역시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3분기도 작년에 150억 원대에서 올해 350억 원대, 4분기도 작년에 149억에서 올해 340억.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죠.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매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는 140억 원대에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470억 원대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작년 대비 올해도 또 다시 퀀텀 점프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후년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2023년도에 470억 원대 영업이익에서 2026년도에 3,300억 어떻습니까? 불과 3년 만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영업이익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59%, 유보율은 34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 20.3%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3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앞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 실적의 예상 E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본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상 EPS는 2,957원, BPS는 7,016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3,0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원이면 10배면 3만원이잖아요. 지금이 딱 10배란 겁니다. 자, 바닥에서 6,100원에서 3만원 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5배가 올랐습니다. 주가는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당히 고평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재 EPS 기준으로 현재는 PR 10배관입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가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 PR 10배입니다. 주가 바닥에서 5배가 올라왔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바닥에서 5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진짜 있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닥에서 5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이게 저평가냐?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신 분들은 자, 주가라는 100m 육상 선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m 육상, 가장 빠른 선수 누구죠? 볼트 있잖아요. 볼트. 100m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100m 8초대, 9초대 뛰고 있습니다. 그 100m를 신기록 가지고 있는 육상 선수라는 주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에 반해서 그 옆에서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은 KTX라는 경기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볼트이고 그 다음에 실적은 KT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빠를까요? 볼트가 아무리 빨라도 KTX 시속 300km를 달립니다. 시속 300km 달리는 위치에서 봤을 때 볼트 보면 어떨까요? 쌩 하고만 안 보여. 뭐야 이거 왜 안 따라와? 느린 뭐 군뱅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한 거죠. 그만큼 주가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PR 10배 본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여러 개 남아있다는 거죠.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갔네요. 자, 컴포넌트 어카운트 여기서 이제 그쪽에서 쉽게 말하면 원재료 그쪽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3%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풀필런트에서 15% 그리고 PA 쪽에서 5.12% 관련된 화장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사에 신규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겠죠?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자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59%, 유보율은 34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상장된 이후로 2021년도 9월 29일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되는 회사로는 화장품 유통 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 오늘 종가 33,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주는 외국인 현대라고인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188.9%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은 1분기 역대 최대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는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겠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중국 경기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93.1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8.6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현재 구간은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15,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3,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리콘2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